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집이 제일 안전하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바깥에서 미세먼지와 소음을 견디다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도한다. 내 집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자 건강을 회복하는 곳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의외로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 오히려 매일, 매 순간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이 숨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10년 넘게 실내 공기 오염이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해왔다. 실외 미세먼지보다도 더 위험한 경우가 많고 특히 환기 시스템이 부족한 아파트나 밀폐된 주거 환경에서는 그 위험이 몇 배로 커진다. 사람들은 흔히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를 떠올리며 폐 건강을 걱정한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산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생활용품, 집안에서 늘어나는 작은 습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을 계속 내뿜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점은 폐라는 장기의 특성이다. 간이나 위처럼 통증 신호를 주지 않는다. 심장이 갑자기 멈추거나 간 수치가 오르면 병원에서 바로 발견되지만 폐는 그렇지 않다. 폐포라는 미세한 주머니들이 수천만 개 모여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이 구조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 능력이 극히 떨어진다. 그래서 손상이 누적되어도 초기에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다.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심해지는 것은 이미 폐 기능이 크게 떨어진 이후다. 다시 말해, 집에서 매일 흡입하는 작은 양의 유해 물질은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수년 후 폐암이라는 무거운 진단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안전하다고 믿어온 가짜 평온이 곳곳에 자리한다. 저녁에 가족들과 맛있게 음식을 해먹으면서 발생하는 요리, 연기, 집안을 아늑하게 만들려고 켜는 향초, 청결을 위해 쓰는 욕실 세정제, 상쾌함을 주는 방향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폐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실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적 자극이 폐암 위험을 최소 2배 이상 높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담배 한 대를 피우지 않아도, 술을 한 잔 마시지 않아도 집이라는 공간에서 매일같이 흡입하는 공기 속에 숨어있는 물질들이 조용히 폐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안전해야 할 집이 이렇게 위험한 공간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원인을 알고도 무심코 외면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일상적이라 위험을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튀는 장면, 향기로운 초가 은은히 타오르는 모습, 반짝이는 욕실 타일을 만들기 위해 뿌린 세정제의 흰 거품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친숙한 장면 뒤에 숨겨진 화학물질의 실체를 알게 되면 결코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집에서 쓰는 이것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한다. 당신이 매일같이 들이마시는 그 공기 속에 어떤 성분이 숨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폐암의 위험을 2배로 높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이 위협으로부터 가족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밝혀낼 것이다. 안전하다고 믿어온 집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나면 일상 속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집안 공기가 오염된다는 말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본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생각보다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쓰고 있는 물건들, 너무도 익숙한 생활의 풍경이 실내 공기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와 가스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소 부산물에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벤젠, 포르말데히드 같은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성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김이 좀 나네, 연기가 좀 차네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폐포 깊숙이 침투해 세포 단위의 손상을 일으킨다. 특히 튀김, 구이, 볶음 같은 고온 조리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한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수준으로 작아서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포까지 들어간다. 이 작은 입자들이 폐포에 달라붙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가정 내 요리 환경을 조사했을 때 환기가 되지 않는 주방에서 삼겹살을 구울 경우 대기 중 벤젠 농도가 WHO 기준치의 5배를 초과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환경에서 하루 30분만 요리해도 담배 12개비를 피운 것과 비슷한 수준의 발암물질을 흡입한다는 점이다. 요리를 매일 하는 가정주부나 1인 가구는 자신도 모르게 숨겨진 흡연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향초, 디퓨저, 방향제 같은 생활용품이다. 집안을 아늑하게 만들기 위해 불을 붙이는 향초는 은은한 빛과 향기를 주지만 동시에 그을음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내뿜는다. 포르말데히드, 톨루엔, 벤젠 같은 화합물은 눈과 코를 자극하고 두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폐포에 도달하면 DNA 변이를 일으켜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향초와 방향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호흡기 질환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게다가 방향제 속 합성 향료는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계속 휘발되어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이런 작은 입자들은 폐의 방어벽을 무력화시킨다. 문제는 이런 향초나 방향제가 힐링 아이템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오히려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매일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폐를 잠식하는 독성 물질을 계속 흡입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놓칠 수 없는 것이 청소용 스프레이다. 욕실 청소할 때 쓰는 곰팡이 제거제, 주방, 기름때 세정제, 거울 닦는 유리 클리너 같은 제품들은 대부분 분사형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분사 기능은 사실상 공기 중에 독성 입자를 뿌려대는 역할을 한다. 스프레이로 분사되는 순간 수십만 개의 미세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그 안에는 염속의 화합물, 암모니아, 알코올류, 합성 계면활성제가 섞여 있다. 이런 입자들은 단순히 코점막에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곧장 폐포까지 들어가 세포 손상을 일으킨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청소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가정주부는 폐 기능이 일반인보다 1020% 더 빠르게 감소했고 천식 발병률도 2배 이상 높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청결을 위해 건강을 위해 쓰던 제품이 오히려 폐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바로 실내 환기 부족이다. 특히 한국처럼 아파트 밀집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절약을 위해 창문을 닫아두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조리 연기, 방향제, 청소제에서 나온 화학물질이 집안에 고스란히 갇혀 농도가 더 높아진다. 공기청정기를 켜둔다고 안심하지만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까지는 걸러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가스 형태 물질까지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집이라는 공간이 스스로 유해물질의 저장고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노출이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는 축적 효과 때문이다. 단 하루, 단 일주일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작은 양이 쌓여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다. 마치 댐 뒤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폐 속에서도 오염물질과 염증 반응이 누적되다가 결국 병리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한국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25%는 흡연 경험이 없는 비흡연자라고 한다. 그 원인 중 상당수가 바로 실내 환경 오염에 있다는 분석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폐암 진단을 받는 이유, 바로 우리가 매일 들이마신 집안의 공기가 문제였던 것이다.
아이들과 노인은 더욱 취약하다. 아이들은 폐가 성장 중이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공기질이 나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폐 용적이 정상보다 낮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인의 경우에는 폐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양의 유해물질을 흡입해도 젊은 성인보다 노인이 훨씬 큰 피해를 입는다. 게다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방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치명적이다. 결국 집안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풍경, 밥 짓는 냄새, 은은한 향초, 반짝거리는 청소 흔적이 사실은 우리 몸에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이 사실을 직시하면 이제는 더 이상 무심할 수 없다. 폐는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장기이기 때문이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 속의 흔한 물건들이 어떻게 우리 폐를 조용히 공격하는지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줄이고 가족과 나 자신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것이다. 다행히도 해결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의식적으로 생활을 조정한다면 폐암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조리 환경의 개선이다.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조리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불꽃이 없는 전기 조리 방식은 유해가스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환기 습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환기창을 열고 가능하다면 주방 후드를 최대한 강하게 가동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요리가 끝난 직후 몇 분만 켜두는 것이 아니라 조리 내내 환기 장치를 돌리고 끝난 후에도 최소 1015분은 계속 환기하는 것이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발암물질의 농도를 크게 줄인다. 향초와 방향제 사용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은은한 향기는 기분을 좋게 만든다. 하지만 건강과 바꿀 만큼의 가치는 없다. 향초 대신 천연 원료로 만든 디퓨저나 베이킹소다, 숯, 식물 같은 자연적인 탈취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겨울철에는 향초나 방향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하루 10분씩이라도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깨끗한 공기는 인위적인 향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통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청소용 스프레이도 마찬가지다. 편리하다고 무심코 사용하다가는 매번 호흡기에 독성 입자를 쏟아붓는 셈이 된다. 가능하다면 분사형 제품 대신 희석한 세제를 걸레에 묻혀 닦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꼭 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된 상태에서 짧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직후에는 해당 공간을 잠시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욕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할 때는 마스크와 장갑 착용이 필수다. 청소를 위해 건강을 해칠 이유는 없다. 생활 속에서 공기질을 관리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집에 공기청정기를 두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기청정기가 잡아내지 못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환기를 통해서만 배출된다. 계절과 날씨가 어떻든 하루 3번,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작은 통풍이 큰 차이를 만든다. 또한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곰팡이가 자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폐 건강에 직결된다. 곰팡이 포자는 강력한 알레르겐이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특히 노인과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다. 예방은 생활 습관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폐암을 막는 마지막 안전망이다. 폐는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설량 CT와 같은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병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조리나 생활용품 사용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라면
12년에 한 번은 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에 발견한 폐암은 완치율이 70% 이상이지만 뒤늦게 발견하면 그 수치는 20%도 되지 않는다.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집은 안전하다는 막연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 실내 공기 오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실, 매일 밥을 해먹는 주방, 휴식을 취하는 침실이 보이지 않는 흡연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작은 실천을 이어갈 수 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창문을 조금 더 열고 향초를 줄이고 세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가족의 폐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가 된다. 결국 집은 여전히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매일 무심코 흡입하던 유해물질을 줄이고 환기를 생활화하며 정기적으로 폐 건강을 점검한다면 폐암 위험 이배라는 경고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문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선택할 수 있다. 무심코 흡입하며 위험을 키워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 답은 이미 우리 손에 있다.